네, 고맙습니다. 예, 월요일장 개장하고 15분 흘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해서 지금은 또 약간 또 숨고르기 국면으로요. 코스피가 약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이 강보합권으로 흘러갑니다. 출발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진표 대표, 박형경 연구위원 두 분 이어서 함께합니다. 김 대표님, 네. 지난주에 2,000선을 넘어서긴 했지만 이제 뭐 거래일이 별로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소 조금 소강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네, 현재 지수 자체가 1993포인트대 약간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일단 2000포인트대 지난주에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생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지금 현재 약간 좀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이탈이 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는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자면은 일단 2000포인트 근접선에서의 경계감들이 유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조금은 짧은 그런 순환매들이 일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의 경우에 본다면 단기 상승했던 업종군들 중심으로 해서는 소폭적인 경계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내에서도 지주사, 은행주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의 경우 오늘의 경우에는 다소 눌림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서비스 업종, 유통업종 그리고 현재 화학금융업종의 경우에는 소폭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비스 업종과 유통업종, 금융업종 그동안에 일부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금융업종 내에서 본다면 지주사와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또 보험업종군들 그동안에 상승세가 덜했던 보험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 번 더 플러스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 상승을 못했던 업종군들 중심으로 한 일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에는 일단 2000포인트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선도 있고 또 재정절벽에 대한 논의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2000포인트에 안착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일단 2000포인트 근접선에서의 경계감들도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2000포인트대에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추세가 훼손받지는 않았다. 눌림은 받더라도 훼손되지는 않고 있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소폭적인 매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확실한 매도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단기 추세의 유지에 따라서 조금은 긍정적 시각을 아직까지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2000포인트대에서의 경계감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소폭적인 매도로 전환이 됨으로써 과감하게 추가적인 매수를 끌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순환매에 따른 단기 대응이 가능한 그러한 시장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업종별로 본다면 서비스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산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종목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상태라 볼 수 있겠고요. 금융업종군들의 경우에는 보험주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21선을 회복하려는 반등 기미 그리고 지주사들의 경우에는 눌림을 받는 시기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과 함께 현재 수급적으로 본다면 서비스업종, 금융업종, 부품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또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훼손이 되지 않고 있고 재차 한 번 더 레벨을 맞추려는 그러한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반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눌림을 받고 있지만 여타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자면은 일단 순환매가 돌곤 있지만 확연하게 강력한 순환매가 돌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일부 업종군들에 대해서 소폭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단기 대응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금융, 전기전자, 부품업종 한번 단기 대응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는 업종이다. 그렇다면 2000포인트 돌파가 실패했다고 해서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순환매에 따른 단기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박형경 의원님,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져 있었고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은 좀 잡고 기술적 반등은 있지 않겠는가 기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지 이유를 잠깐 되짚어보고요.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에서의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유럽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지난주 주식시장은 주간 단위로 했을 때 4주 연속의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기록했던 1860의 저점에서 거의 14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또 마디넘버인 2000포인트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약세는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의 수익률 차별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코스피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10일 연속해서 강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게다가 오히려 더 강한 기관의 매도가 출회가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수급 여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이 12일째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규모 역시 아직까지는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잠깐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전망의 불투명성 역시 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4분기를 지금 불과 2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윤곽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개선 조짐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들어서 실적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면서 실적 모멘텀 약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위험은 다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이익 모멘텀의 경우에는 여전히 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4분기를 포함한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의 하향 추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한적인 수급 여건과 이익 모멘텀의 둔화,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이 수익률 갭의 경우에는 지난 4월과 8월에 기록했던 저점 근처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거래소 시장과의 수익률 차별화가 완화될 수 있는 구간, 즉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봐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된다면 아무래도 1차적인 관심은 낙폭과대주 쪽으로 좀 몰릴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약화가 본격화되었던 지난 12일 이후에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IT 부품과 하드웨어 쪽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오락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업종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에는 단기 낙폭이 두드러지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게임주와 엔터주, 미디어, 결제 쪽의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말인데요.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가격 매력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이들 게임주와 엔터주, 결제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을 감안했을 때 주간 투자 유망 종목으로서 게임빌과 위메이드, YG엔터 그리고 KG 이니시스 등 해당 섹터 내에서의 주도주를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예, 월요일장 출발 상황과 함께 출발 전략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이노비전 김진표 대표,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박형경 연구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